자, 이 시간에는 자료 45쪽 4번 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가장 중요한 절차 중심을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렸어요. 자, 법원에서는 심사를 하겠죠. 실질적 심사하는 건 아니고 서류 가지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이 말이 맞구나. 알았어. 경매를 붙이자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채무자한테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 김계동 씨. 당신 아파트를 우리가 경매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도 그렇습니다. 등기소장한테도 연락을 합니다. 등기소장, 김계동의 아파트를 우리가 경매 붙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김계동의 아파트 등기부에다가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기입등기 좀 해주세요. 등기 촉탁을 하면 경매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뭔가요?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가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시고 이를 공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분들은 날짜를 지켜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지 그 날짜가 필요하죠. 그 배당 요구해야 되는 마지막 종기를 법원에서 정해요.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하시고 공고합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날짜 지켜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깜빡 잊어버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또는 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 요구합니다. 배당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날짜 지켜서 배당 요구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요 안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내가 배당받을 금액을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았습니다. 이때 그 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요. 날짜 지켜서 배당 요구하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법원에서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이때 배당 요구 종기를 잡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 날짜나 잡는 건 아니고 첫 매각일 이전에 어느 날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1년의 작업들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놀지 말고 빨리. 압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우리 경매 절차는 1주가 참 많이 나와요. 1주 이내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 한마디로 그분들은 누구냐?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된 권리자입니다. 이미 등기가 된 권리자들이에요. 이미 등기가 된 권리자들은요 법원에서 알거든요. 따라서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아요. 그런데 등기부로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등기부로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원이 모르잖아요. 법원이 몰라요. 그들은 스스로가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종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법원에서는 매각을 위한 상세 준비를 합니다.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뭐 준비하는가 봤더니요. 현황조사 명령을 합니다. 집행관이 가서 현황조사를 해오고 그 결과물로서 현황조사서가 나옵니다. 또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명령을 하고 그 결과물로서 감정평가서가 나오고 이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그리고 배당 요구서 등등을 토대로 매각 물건 명세서 줄여서 매물서라고들 합니다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 법원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권리 분석의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매각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서류는 일주 전서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는 일주 전서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매각을 합시다. 매각을 하려면 날짜가 나와야 되겠죠. 매각일과 매각결정일, 날짜를 지정을 하고 공고하고 그렇습니다. 통지를 합니다. 날짜를 잡아서 지정, 공고, 통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현재 박스 안에 보니까 매각하는 방법 세 가지가 나오죠.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가 경매가 있는데, 호가 경매는 말 그대로 가격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얼마 이렇게 호가하는 방식인데, 현재 부동산 경매는 쓰이고 있잖아요. 동산 경매만 쓰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가격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희망 가격을 입찰표에 써서 기재해서 제출하는 입찰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입찰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은 그날 입찰도 하고 개찰도 해서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간 입찰은 보통 일주 정도 기간을 주고 입찰을 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개찰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법원에서 실시되는 건 100% 전부 다 기일 입찰입니다. 호가 경매 아닙니다. 입찰 중에서도 기간 입찰 아닙니다. 기일 입찰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를 잡아서 공고하고 통지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매각을 붙이는 날입니다. 매각을 붙이는 날을 매각길이라고 합니다. 매각길입니다. 오늘 매각을 붙이는 거예요. 이날 대장은 누구냐? 거기 보시면 집행관이 대장입니다. 집행관 주도하에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나와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나옵니다. 먼저 채무자 안 됩니다. 야, 너는 돈이나 갚아라. 빚 갚아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기억하시고, 한 사람 더 재매각에 있어서 전낙찰자입니다. 거기 리을에 써져 있죠. 돈을 못 내서 다시 가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재매각에는요, 전 매수인, 전 낙찰자는 안 돼요. 네가 돈을 못 내서 재매각을 가는데 너가 거기 또 들어오면 어떡해? 넌 들어오지 마. 재매각에 전 매수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 자, 그러시고 한마디로 관계자 여러분 안 돼요. 담당 판사, 또 집행관, 감정인, 그들의 친족도 안 돼요. 예? 정당성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관계자 여러분 들어오지 마세요. 친족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최저 매각기일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보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 가격이 2억 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밑으로 쓰면 그 매수 신고는 무효예요. 매각기일날 K가, Q가, P가, S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때 써내는 금액은 얼마를 써내든 묻지 않아요. 예? 최소 2억 이상을 써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은 얼마 준비하셔야 되냐면 똑같습니다. 자기가 써낸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얘가 2억 8천, 2억 9천, 뭐 3억 3천 또는 2억 7천 얼마를 쓰든 상관없다. 보증금은 최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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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을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에 지겹게도 나옵니다. 보증은 얼마 준비하시냐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매수 신청에 보증으로 준비합니다. 자, 그날 K가 가장 비싼 금액을 써내셨어요. K가 가장 비싼 금액을 써냈습니다. 3억 원 써냈네요. 1등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세어보니까 보증금 부족하지 않아요. 보증금 만약에 부족하면 그 매수 신고는 무효로 취급합니다. 돈도 입찰 보증금도 맞게 들어왔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 2억 이상으로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찰됐다 그 말입니다. 매수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유찰돼서 다시 갑니다. 이런 매각을 새매각이라고 하겠죠. 아무도 안 달라붙었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다고